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위원, 한동훈 비대위의 영입위원으로 들어갔던 구자룡 변호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 야당 후보가 붙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궁금하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대신에 당원 대신에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두 분의 또 패널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관위는 앞으로도 이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갑, 구자룡, 수영구, 장예찬, 수성구 갑, 주호영, 달서구 병, 권영진, 울산 두 곳입니다. 남구 울, 김기현, 경기 성남 분당구 울, 김은혜. 총 18명 중에 결선을 제외하면 4명 정도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감산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예, 허민 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의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호영, 권영진, 김기현, 장해찬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떠오르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거의 현역 의원들이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 말이죠. 일단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가졌던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들이 가졌던 이제 현역 불패 신화는 깨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깨졌죠. 왜냐하면은 이 부산 수영의 전봉민 초선 의원이 방송 스타 패널인 친윤 장해찬 후보에게 졌죠. 예. 부산 연재의 그 이주환 초선 의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전 의원인 김희정 전 의원에게 패했죠. 그리고 대구 달서갑의 김용판 초선 의원인데 역시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 현역들의 불패 신화는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우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는 현역 절대 강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으로 보자면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감점 요인도 있고 또 신인들 뭐 가점도 있고 해서 분명히 어떤 불리함을 갖고 시작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 현역들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부산 지역 그리고 이제 TK 지역에서 주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현역 의원들이 이게 물론 초선 재선도 있지만 보면 이제 주호영 대구수성갑 의원 5선이죠? 5선입니다. 그리고 권영진, 김기현 의원도 울산 남구에서 5선이네요. 4선, 5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중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중진 저 정도의 선수를 쌓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쌓고 정치적 덕목을 쌓고 또 내공을 쌓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감점 요인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 중에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과 구자룡 비대위원, 자, 저희 두 사람의 목소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녀보시면 어떠세요? 지역구민들 직접 만나고 뭐 얘기 듣고 하시는 거. 정말 신세계예요. 사실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얘기를 하셨어요. 뭐 명함 드리면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침 뱉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쌍욕은 한 2번 정도 들었고, 근데 그 정도는 뭐 원래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외에는 정말 반가워해 주시면서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바로 안아주시고 뭐 이게 항상 잘 지켜봐 왔다. 본선에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실지. 저는 이제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함께 경쟁해 주신 의원님께, 전봉민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영구를 발판으로
부산의 모든 의석을 다 석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현역들 어떻게 같이 힘 합해서 총선 나갈지에 대한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선민후사,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기조 아래에서 저희가 원팀을 이루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면서 있었던 일들은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모두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 소동사 에디터님. 네. 김은혜 전 수석은 성남 분당을 해서 김민수 대변인을 꺾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이 굉장히 고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직 의원이고 경기도지사에 출마까지 했던 어떤 이름값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꺾고 공천장을 받게 됐고요. 구자령 변호사는 어쨌든 현재 한동훈 비대위에 속해 있는 비대위원이고 한동훈 영입인재로 꼽히는데 조수진, 방송 패널도 과거에 많이 했었던 조수진 현역 의원을 꺾고 목동에서 양천갑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천장 받은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 정부에서 활동을 했었고 많이 지명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마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가지 선거운동 할 때부터 또 대통령실에 가서도 수석을 하고 또 지금 이 분당 쪽과 과거에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민수 대변인도 지난번에도 거기서 출마를 했었고 그동안에 또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로서는 김민수 그 후보와의 대결이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난 지자체 선거에 출마했던 거 그리고 각종 그 대변인 활동 또 수석 활동 등등을 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아무래도 좀 이 지명도 그리고 어떤 비중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로 좀 된 그런 핵심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지역이 원래 이제 정미경 전 의원이랑 같이 3자 대결을 했었죠. 대결을 하다가 다시 이제 조수진 의원과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기게 된 건데 구자룡 예비 후보도 이제 뭐 방송 패널로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명도가 알려진 상태고 조수진 의원도 뭐 비례대표도 하고 그 전에 방송 활동도 하면서 알려진 인물이지만 저 지역 자체가 뭐 지역구 의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수진 의원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 조직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좀 치열하게 그런 경쟁 속에서 구자룡 후보가 좀 승리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허 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현역 불패는 깨졌습니다만 네.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나물의 그 밥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뭔가 감동이 있거나 뭔가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조용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냐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잡음이 없는 공천이다. 그래서 뭐 용각산 공천 얘기도 나옵니다. 네. 소리 없습니다. 소리 없이 강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잡음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또 그만큼 이제 감동도 없고 혁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완전히 또 틀린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게 대구 경북의 의석이 전체가 25석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김기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울산 전 시장 당대표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재 경북 포항부의 재선 의원입니다. 또 송원석 경북 김천 재선 의원이죠. 김승수 대구 부글의 초선 의원입니다. 또 구작은 경북 구미갑의 초선 의원들 다 승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21대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는 대구 경북 전체 25석 의석 중에서 10석도 채 안 남기고 시체말로 물갈이가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아마 그 물갈이 되는 그 의석이 10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확실히 이게 뭐 혁신한다고 하는데 이게 혁신인 거냐? 또 새 인물을 이렇게 충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너무 적은 의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강세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런 식의 분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